안녕하세요. 이프 카카오를 통해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CEO 데니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금융 비욘드라는 주제로 카카오뱅크가 같지만 다른 은행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카카오뱅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카카오뱅크가 어떤 은행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두 번째, 카카오뱅크가 은행, 금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는 이 미래의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첫 영업을 개시했고 현재 3살짜리 베이비 은행입니다. 아직 3살짜리밖에 안 된 카카오뱅크지만 고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오픈 후 5일 만에 고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고 2주년이었던 작년 7월에는 고객수 1000만 명이 되었고 지금은 1300만 명이 되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장 속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1위 사업자의 고객 수가 800만 명이 안 되고 유럽,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N26는 500만 명, 영국의 레볼루트는 400만 명 수준이고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이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많은 사업자들이 카카오뱅크를 방문해주고 계신데 그분들께 저희는 카카오뱅크는 미래은행의 살아있는 실제 모습이다는 말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바일 온리 100% 비대면의 뱅킹 서비스로 전체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47%를 확보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금융상품을 재해석해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심플한 서비스를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측면에 고객의 활동성 측면에서도 성과가 특별합니다. 서비스를 오픈한 지 2년이 안 된 2019년 5월 카카오뱅크는 전체 은행 앱들 중 월 이용자 수인 MAU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은행 앱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의 고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연령대별 고객을 살펴보면 2030의 비중이 약 61%이고 20대 인구 중 58%가, 30대 인구 중 55%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50대 이상의 고객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8.7%에 불과하던 50대 이상의 고객이 작년 말에는 11%, 올해 7월에는 약 13%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이용하기 쉽고 간편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가 50대 이상의 고객들에게도 소구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카카오뱅크가 모바일에 친숙한 2030의 고객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것은 맞지만 50대, 60대 이상의 고객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카카오뱅크는 모두의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 규모 측면에서도 카카오뱅크는 2017년 말 대비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현재 수신은 22조가 넘고 여신은 18조가 넘습니다. 고객들이 이체하는 금액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연간 130조이며 체크카드 결제 금액도 연간 12조였고 올해 2020년도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외화 송금은 오픈 이후 누적 송금액이 2조를 넘어섰고 한 번 쓰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카카오뱅크는 외형도 성장했지만 금융 자체를 혁신으로 바꾸는 일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심볼은 이 영문 대문자 B입니다. 그런데 이 B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나를 의미하는 영문자 I가 있습니다. 즉 은행의 중심을 이용자에 맞추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뱅크에서 뱅킹으로 은행의 개념을 바꾸며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바꾼 대표적인 것이 영업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차, 반반차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은행의 일을 보기 위해 2시간짜리 휴가를 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언제 어디서든 대출, 이체, 계좌 오픈 등의 은행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 중 56%가 영업 외 시간에 계좌를 오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12시간 넘는 새벽에 계좌를 오픈하신 분들도 13%나 됩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일상에서 바쁘신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쉽게 사용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계좌 개설까지 평균 7분이 소요되는데요. 이 7분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카카오뱅크가 고객들의 시간을 매우 아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점을 통해 계좌를 만드는 시간을 대기시간 포함해서 평균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고객 1인당 53분의 시간을 아껴주었고 연으로 환산하면 약 1311년이라는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없앤 은행입니다. 2014년 법이 변경되어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출범 이전까지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디바이스 시큐어 엘리먼트 영역에 카카오뱅크 자체의 인증서 기술을 사용하여 지문이나 핀 등 간편한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과거 오랜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셨던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은행 앱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은행 앱이 같지 않네? 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뱅크 앱이 많은 금융 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도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앱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뱅킹 앱에 대한 경험도 바꾼 것 같습니다. 기존 뱅킹 앱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유틸리티 앱이었다면 카카오뱅크는 고객들께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재미를 드렸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26주 적금에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매주 고객의 접근 성공을 응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잔돈을 모아주는 저금통 서비스에서는 모인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유추할 수 있는 재치 있는 이모티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하는 카카오 프렌즈를 직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체크카드도 같은 맥락의 상품이었습니다. 사실 총 8종의 프렌즈 중 출시 초기에는 4종의 체크카드가 디자인만 되었는데요. 다른 프렌즈 캐릭터도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튜브 등 나머지 프렌즈 체크카드도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가 바꾼 것 중 하나가 금융 IT입니다. 보편적으로 금융권에서는 IT를 코스트로 보아왔습니다. IT를 자회사로 두거나 대규모 개발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IT를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뱅킹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IT 개발자와 금융 개발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금융 IT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은 네이티브 앱이며 모든 부분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구성이 전체 인력의 40%를 넘는 이유가 IT를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보는 전략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뱅크의 같지만 다른 은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고객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는 어떤 은행이었을까요?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편의성과 혜택 때문이죠. 카카오뱅크는 계좌 개설 7분, 해외 송금 3분, 대출 신청 1분, 이체 10초로 뱅킹 서비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혜택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 은행 서비스에서 당연시되던 중도상환 수수료, 편의점 ATM 수수료 면제를 했고, 해외 송금 수수료는 기존 수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일종의 페널티 성격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요. 대출과 중도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 지점에서는 일정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지점 방문 필요 없이 돈이 생길 때마다 모바일에서 대출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TM에서 돈을 찾는 경우에도 고객들은 요즘 편의점 ATM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용 수수료 또한 일정 기간 받지 않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해오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물음표를 던지고 고객의 뱅킹 경험을 바꾸고 뱅킹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은행의 길을 걸어온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3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또 다른 시대인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택트라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의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컨택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도 디지털 컨택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영업 지점이라는 레가시 때문에 그 전환 속도가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디지털 컨택을 더 빠르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택 시대의 금융 또한 또다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디지털 컨택 시대의 금융을 크게 7가지 관점에서 예측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의 금융의 키워드, 첫 번째,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입니다. 즉, 디지털 컨택을 갖고 있는가? 만약 갖고 있다면 얼마나 파워풀한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액세시빌리티는 영역별 한두 개의 플레이어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앱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앱의 시대가 되고 있고, 이 접근성을 확보한 플레이어가 점점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금융에서도 이 접근성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액세시빌리티를 집중시킬 수 있는 모바일 온리 정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PC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지점도 있고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챌린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채널이 많아질수록 고객의 경험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모바일 온리가
보안적으로도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액세서빌리티라는 게 무조건 높고 강력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액세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뭐죠? 카카오톡이죠. 그렇지만 카카오뱅크는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톡이 동일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에 아주 강력한 액세서빌리티를 가지고 있었지만 카카오뱅크는 신뢰의 끝에 있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카카오톡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그 플랫폼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꽂자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맥락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전체가 아니라 금융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요소들만 채택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카오톡의 친구 리스트입니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은행 정보를 몰라도 쉽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로 된 계좌번호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늘 보던 이 카카오톡의 친구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오류 송금의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아주 파워풀한 IP인데요. 26주 적금, 이체 시 함께 보내는 메시지 카드, 체크 카드 등의 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맥락에서의 고객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금융에서 다양한 맥락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금융 맥락에서 액세서빌리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강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번들링, 디커플링입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등으로 구분될 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은행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또 은행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은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은행들 중심으로 한 금융 비즈니스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된 모든 영역을 다루는 거대진 은행이 디지털 컨택을 소홀히 하면서 더 간편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송금이라는 용어 대신 우리가 카톡해 하는 것처럼 벤모에라는 뜻의 벤몹이라는 말을 쓰고 주식을 한 주, 두 주씩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 상관없이 단돈 1,000원, 10,000원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프랙셔널 쉐어라는 증권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이커머스라는 맥락에서 금융을 소화하는 것이죠. 금융 말고도 이런 사례는 많은데요. 예를 들면 Z세대는 여행을 가더라도 패키지가 아닌 항공, 호텔, 현지 투어, 차량을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듯이 예약하고 구매합니다. 이런 언번들링과 디커플링이 기본화된 세상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야 할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생각한 언번들링의 핵심은 바로 계좌, 즉 디지털 돈통입니다.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좌를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활동들이 일어나느냐, 즉 트래픽이 중요하다고 봤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목표였습니다. 이 언번들링의 핵심인 통장, 계좌에 대한 해석을 위해 카카오뱅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할까? 정기예금이나 적금 통장에 비밀번호가 꼭 필요해? 같은 것들이었죠. 카카오뱅크는 금융규제에서는 없지만 시중은행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과감하게 없애거나 개선했습니다.
즉 예금 통장, 정기예금, 적금 통장 등 세분화를 통해서 이 서비스만큼은 기존 은행보다 편리하거나 저렴하게 제공하자 했던 노력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주목하고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들의 소통 방식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더 익숙해졌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밀레니얼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비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들은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말로 무엇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키오스크나 AI 등을 통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겠죠. 소통 방식의 변화에 성공한 카카오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이죠.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뱅크처럼 카카오톡 앱을 레버리지하거나 그 흔한 앱에서의 숏컷도 없습니다. 독립된 앱으로 이동의 맥락을 재해석해서 성공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소통 방식의 변화를 잘 제공해 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전에 택시를 잡던 기억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도, 콜택시를 불러도 이동자는 말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가야 할 곳까지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말로 장소를 설명해야 하거나 목적지에 다 와서 좌회전, 우회전 말로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때는 택시를 부를 때처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카카오뱅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출시와 동시에 콜센터뿐만 아니라 톡 상담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AI가 상담을 해주지 못하는 시절이라 일단 콜보다는 효율이 낮더라도 상담원이 톡으로 상담해주는 채널을 열었고, 많은 고객들이 톡을 통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 많은 상담 컨텐츠와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1년 뒤인 2018년 6월에는 AI 기반의 상담 챗봇을 출시했습니다. 2017년 서비스 출시 시 12%에 불과했던 챗봇과 톡 상담의 비중이 현재는 50%에 촉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고객 문의 및 상담 방법 중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는 비율보다 톡과 챗봇 상담 문의가 더 많습니다. 카카오뱅크처럼 챗봇이 상담의 절반을 커버하고 있는 회사는 어느 업종을 막론하더라도 카카오뱅크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통의 방식이 또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등장으로 음성인식 AI 시장이 열리고 터치 시장에서 넌터치, 보이스 기반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모바일 챗봇 기반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음성을 활용한 의사소통의 방식도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서비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카카오뱅크도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UX, UI입니다. 제가 본 카카오뱅크에 대한 많은 기사 중에 저희가 추구했던 말을 가장 그대로 표현해 주셨던 문장이 우리는 이렇게 할 말만 하는 은행 앱을 본 적이 없다입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UX, UI는 무조건 맥락상에서 심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UX, UI를 구현함에 있어서 고민하는 방식은
selling the product,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더 잘 보여주고 팔 수 있을까가 아니라 solving the problem, 어떻게 하면 고객의 기존 금융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는 지점이었고 고객과의 접점은 이 모바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X, UI 측면에서는 절실함,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바일로 하면 편리한 부분들은 모바일로 극대화하려 했고, 은행 지점을 통해 이용하다가 생기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는 로그인, 카카오톡 친구를 통한 간편이체, 비밀번호 등 본인 확인이 여러 번 필요 없는 예적금 통장,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 UX, UI 두 번째 특징은 100% 모바일이었습니다. 재해석된 금융 서비스가 99%를 모바일 프로세스에서 진행하고 단 1%를 PC 웹을 거쳐야 해야 하면 카카오뱅크는 그 서비스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의 100%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또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오픈시 포함되지 못하였고 100% 모바일 프로세스를 구현한 이후에 출시를 했었죠. 모바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단 한 번이라도 PC와 연동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이 모바일 프로세스의 완성도는 크게 떨어지고 UX, UI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100%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런 모바일 온리 정책은 보안 관점에서 보면 PC 뱅킹까지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 테크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IT에 돈을 쓰는 것을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IT 기술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니라 단순한 인프라 정도로 여겨서 외주 기반의 개발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혁신을 위해서 기술 기반의 은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은 비용이 아니라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이 디폴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T 개발자, 금융 개발자, 보안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신서은행의 이 아키텍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적으로도 많은 혁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였고, 요지보수가 어렵지만 속도가 빠르고 UX, UI가 수려한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낸 것도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의 은행 시스템은 기존 뱅킹 시스템보다 비용을 30에서 50%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진보로 이루어낸 이런 비용적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ATM 수수료 면제 등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뱅크 비욘드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 어카운트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정이라는 걸 중심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계정 하나로 카카오페이, 멜론, 모빌리티, 커머스, 페이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이런 계정은 나를 증명하는 보안적 수단이기도 되지만 때로는 계정을 통해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넌 누구냐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이 빅테크가 그 계정을 본질로 금융을 확장할 수 있고, 반대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확인된 신분을 본질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정과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 계정과 계좌가 매우 확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서비스,
특히 금융이나 신뢰를 기반하는 플랫폼에서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카카오뱅크의 계정이나 계좌를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 등 새로운 신분 확인 혹은 인증 패러다임에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의 1.0 버전은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기업이다 였습니다. 그 뒤 2.0 버전은 시스템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경영이라는 경영학 용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럼 3.0 버전의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기업 문화가 기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3.0 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조직과는 다르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말 대신 기업 문화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써야 할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회사 구성원들이 자기의 경험과 세대에만 갖춰 생각하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 이 규모의 경제가 중요했던 시대 대신 세대들의 특징이 매우 다양해지는 다양성의 경제에서 예전처럼 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소수로 정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단 지성이 중요해지고 디테일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컨택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앞으로 금융은 액세서빌리티, 언번들링,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의 변화, UX, UI, 테크, 어카운트, 그리고 기업 문화의 이 7가지 키워드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이 관점과 방향성은 또 수정이 되거나 없어지기도 하겠죠. 카카오뱅크는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에서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아직 바꾸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디지털 컨택 시대에서 금융 서비스로의 카카오뱅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만의 방식으로 고객들의 금융 생활과 경험을 더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의 중심이 회사가 아닌 고객이 되도록 같지만 다른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 데니얼이었습니다.